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좀 팁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경우의 수 파트부터 공부를 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입니다. 예,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아마 시작을 했을 텐데 어떻게 기말고사를 대비를 해야 조금 시험을 잘 볼 수 있나? 많은 학생들이 조금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이번 한가람고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분석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표는요, 문항별로 어느 단원 문제에 해당하고 점수가 어떻게 되며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문항별로 정리해 놓은 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그거를 조금 더 한 번에 잘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총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명제와 절대부등식은 합쳐서 4문제가, 그다음 함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해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시험 구성을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집합과 함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고 명제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조금 적게가 출제가 된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항 구성을 살펴보시면 객관식은 16문제 60점, 단답형은 4문제 20점, 서술형은 3문제 20점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는 앞선 표에서 살펴봤다시피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 서술형 문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다른데요.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었습니다. 비록 문항 수는 3문제밖에 되지는 않지만요. 점수가 20점이나 차지하는, 평균으로 계산해봤을 때 6점에서 7점 정도 차지하는 그런 고득점 문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점수뿐만 아니라 서술형 3문제 중에서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증명 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서술형 문제가 문항 수는 비록 적을지언정 점수 배점도 높고 그다음 그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조금 많은 그러한 비중이 큰 시험이다라고 첫 번째 특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험과는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우리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난도 문제가 특히나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기존에는 물론 아이디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계산마저도 귀찮고 짜증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들이 지저분한 계산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디어가 어려웠던 그러한 문제들로 조금 고득점 문제가 고난도 문제가 구성이 조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난이도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부교재에 해당하는 EBS 올림포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역시나 올림포스, 부교재를 얼마나 열심히 조금 학습을 하였느냐가 역시나 이번 시험의 점수를 구성하는데 조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문제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제가 왼쪽에다는 실제 내신 문항을, 오른쪽에다는 그 문제의 출처 혹은 아이디어를 따온 문제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부교재에 해당하는 올림포스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 좌우를 잘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문제의 구성이 거의 그대로고 식도는 숫자만 조금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출처는 제가 일단은 마플 시너지에서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너무나 전형적인 문제고 필수 유형이다 보니까 이 문제집을 제외한 사실 다양한 문제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요. 잘못된 풀이마저도 어디서 잘못된지 찾아라 라는 등으로 다른 학교에서 출제가 된 적도 있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문제는 16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출처 같은 경우에는 EBS 올림포스에서 역시나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앞선 두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항 좌우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커다란 변화가 없이 그냥 조금씩 숫자나 식만 조금 변형해서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서술형 1번 문제고요. 역시나 EBS 올림포스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아주 놀랍게도 변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부등식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말 반복이긴 한데요. 부교재를 얼마나 성실하게 조금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저먹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얘랑 유사한 형태를 띠면서 사실 다른 종류의 부등식도 있는데 조금 그대로 출제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서술형 3번 문제인데요. 역시나 제가 이번에 마플 시너지에서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조금은 아이디어가 조금 유명한 그래서 어느 문제집에서나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문제 좌우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아이디어를 조금 바꿨다라기보다는 정말 약간의 변형만 이루어진 그러한 문제라서 역시나 혹시나 접해본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분석이 되겠고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그래도 중간고사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잘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겁니다. 한가람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 문제를 꼬아서 낸다거나 혹은 지엽적인 부분을 낸다거나 그렇게 시험이 출제되지는 않고요. 한가람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기본, 정말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항들이 보통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문제만 드립다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개념을 조금 탄탄하게 다진 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돌입을 해야 오히려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필수 유형들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가람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필수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꼭 필수로 출제가 된다고 하는 중요한 문항들이라고 하는 그 필수 유형들의 문제들을 정말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필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태도를 가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부교재를 정말 열심히 푸는 거예요. 아까 앞선 분석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조금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재를 성실하게 조금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실제 시험 상황에서 요거 풀어봤던 문제네 라는 걸 아마 금방 인지했을 거고요. 그 인지를 통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좀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문제가 부교재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거의 큰 변화, 아이디어의 변화 없이 숫자나 식의 약간의 변형만 되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더욱이 부교재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시험을 조금 수월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선생님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사실 기존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를 조금 열심히 반복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2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좀 팁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경우의 수 파트부터 공부를 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가람고 기준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 파트가 될 거예요. 물론 단원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오히려 그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경우의 수 파트를 먼저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릴게요. 경우의 수 파트부터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는 사실 세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세느냐 이 정도를 겨루는 이제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생들이 경우의 수 파트 자체를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 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풀긴 다 풀어요. 세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틀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연습과 본인의 틀린 풀이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경우의 수 파트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하면서 이 경우의 수부터 탄탄하게 다진 후에 그 다음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파트로 들어가서 그 함수 파트도 조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루틴과 스케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이번 기말고사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한가람고 반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제 반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은 영상 촬영을 하고 있지만 설명회 같은 데 설 때마다 저희 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마다 저희 반은 항상 어떤 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꿈과 희망을 기르는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요. 제가 맡고 있는 모든 한가라고 반뿐만 아니라요. 모든 반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최상위 반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은 반이고 실제로 학생들이 실제로 많은 성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가람고 학생들을 예시로 들자면요. 일단 첫 번째,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을게요. 우땡땡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62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제가 이제 당근과 채찍을 열심히 줬겠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무려 86점을 맞으면서 거의 24점이네요. 그죠? 20점이 넘는 점수를 이렇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86.4점을 맞으면서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이긴 하지만요. 점수 상승을 이뤄냄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땡땡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점수가 좀 안 나온 편에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학생인데요.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88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1학년, 잘못 썼네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어요. 86점을 맞으면서 소폭 점수가 떨어지면서 조금은 아쉬워하긴 했는데요. 이번에 정말 이를 갈고 열심히 해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 때는 97.5점 서술형에서만 조금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수를 맞으면서 역시나 성적 향상을 이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낮은 점수에서도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기존에 꽤 높은 점수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100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람고 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요. 목요일 6시부터 10시랑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 2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의 수업 중에서 목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고1 스카이반과 합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약간은 섞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학교별 반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흔히 이제 애들 표현으로 고이게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자꾸 한가람고 반 학생들만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한가람고 시험에만 너무 맞추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대학을 수시로 간다 할지라도 최저 때문에 결국은 수능을 봐야 되는데 한가람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조금은 쉬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꾸 학생들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다른 반이랑 합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것도 자꾸 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두 번의 수업 중 한 번은 합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체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는 자체교재를 마무리 짓는 것과 문제집 푸는 걸 숙제로 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신 시험지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내신 시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50분 시간 똑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도 부분 점수 매길 수 있도록 실제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조교님 혹은 저 감독하에 클리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